미국의 타블로이드지 글로브란 타블로이드지가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지난 5월, 6월 사이에 김정은이 김여정을 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걸 선수를 쳤다. 오빠를 안 하기 전에. 오빠를. 가능한가? 그래가지고 먼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오빠인 김정은을 참수했다라는 어머. 뉴스가 글로브지에 나왔는데요.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결국 김정은이 급격하게 살이 빠지면서 외모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잖아요. 맞아, 맞아요. 실제 김정은이 처단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누군가가 김정은을 처단을 했어. 그래서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대신 내보냈어. 그러면 저렇게 외모가 많이 바뀌게 보이게 하지 않죠. 적어도 진짜 막 거의 비슷하게. 뚱뚱하게. 그러다 한 95%는 가깝게 만들어 놓지. 광해처럼 영화 광해. 예. 미국의 어느 나 요새 음모론에 많이 빠져. 이거 하다 보니까. 근데 미국의 어느 정보기관에서 일부러 이거를 그쪽에 흘렸어. 아, 일부러. 흘려서 이게 뭐 여러 군데 나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북한의 누군가의 귀에 들어가길 바라는 거야. 아니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개연성은 참 낮아 보이지만 누군가가 김정은에 대해서 쿠데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북한 내에서. 우리 정보 당국도 미국도 항상 김정은에 대해서 내부의 봉기 내지 쿠데타 가능성을 실제로 가능성이 높은 플랜 중에 하나로 봐요. 계속 흘리는 거지. 만약에 누군가가 김정은의 목을 쳤다면 하지만 그건 김여정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김여정과 김정은은 사실상의 운명 공동체고 순망치안이기 때문에 친다면 김여정이 칠 수 없고 다른 군부의 누군가가 칠 건데 그런데 혹여 누군가가 이 둘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서 그래. 오빠의 마음속에 그렇지, 그럴 수 있죠. 야, 제가? 나는 이런 의심의 씨앗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럴 수는 있지. 김정민 대표님 말 안 되죠? 안 되죠. 이 김여정이는 말씀하신 것처럼 운명 공동체기도 하지만 김정은이가 있어야 빛이 나는 여자지. 맞아요. 김정은이가 없으면 시골 안악내예요. 근데 대표님 그게 재벌들도 형제끼리 그렇게 싸우고 파당이 나는데 이 권력을 두고 아니 근데 북한사에서의 권력은 김정일이 김일성이가 한 말이 있어요. 당에서 신임을 줄 때 너는 인간이고 당에 신임이 없어지면 너는 인간도 아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김여정이가 지금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시키고 전 국민들에게 탈북자 반대하는 집회 시위하도록 지시 내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김정은이가 있었기 때문인데 김정은이가 없으면 자기 전제도 없는 거 뻔히 아는데 얘가 쿠데타 이룰 가능성은 없고 말도 안 된다. 얘 말도 안 되고 하면은 군부 가겠지, 그러면은. 이거는 그러면 허지웅 작가 아닌 거지? 아,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근거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닌가? 아직 모르겠어요. 같은 마음이야. 저는 아까 얼핏 얘기가 나왔는데 김정은이 만약 이 기사를 보게 된다면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아니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다. 에이 쟤네 뭐 공신력도 없는 애들인데 근데 이런 기사가 자꾸 재생산되고 사람들한테 읽히고 이게 이슈가 되고 이게 하나의 뭔가 흐름처럼 돼버리게 된 나중에 뭐 개연성은 정말 적지만 김여정과 김정은 사이에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은 일어날 거라고 봐요. 그치. 야, 네. 그러면 너무 진짜 드라마 같다. 찜찜할 것 같아. 찜할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확신, 그러니까 나는 너를 내 가족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이 확신에 자그마한 돌을 던지는 거잖아요. 의심이라는. 야, 이거 뭐 있어서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나비. 그런 거 아니야? 야, 이런 얘기 나오는 건 좀 초심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요럴 때 이런 얘기 잘했지. 그러니까 한참 이거 막 뉴스 보고 있는데 오빠 이거 드시라요. 그 주스를 줬어. 아, 그럼 좀 이제. 야, 이거 뭐 탄 거 아니지? 뭐 이런 거. 아니, 약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마시라요. 일단 그 타블로이드지는 미국에서 광고를 안 받아요. 왜요? 왜냐면 광고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 왜 저런 그 황색 언론에 그 광고를 했냐고 논란이 되기 때문에 아예 광고를 안 받는 대신에 부스로 승부를 해버려. 많이 판다. 많이 파는 걸로 그냥. 그래서 미국 저기 버스 정장 이런 데 가면 앞에 그 신문 가판대 있잖아요. 맨 앞에 꽂혀 있는 게 타블로이드거든요. 아니, 광고를 안 봤는데 어떻게 그만큼 많이 팔리는 거예요, 부스가. 사걸요. 왜냐면 이 기사를 보면 사게 돼 있어요. 이런 내용에 실리는 신문이 이제 황색지. 봐봐요.
지금 나더라. 김정은 지금 참수를 나왔잖아요. 예. 그거에 동급인 타블로이드 어떤 기사가 나왔냐? 마이클 잭슨이 알고 보니까 아빠가 이피였다. 뭐 이런 거. 마돈나가 알고 보니 남자야. 진짜로? 이거 나 어떻게 알아요? 진짜로? 이거와 똑같은 레벨로 김정은이 참수당. 아, 그래요. 사실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타블로이드지에서 원천적으로 처음에 이제 보도를 했다라는 내용은 저는 거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처럼 종합을 해보자면은 사람들이 계속 김여정을 얘기해. 그러면 잠깐 내가 생각을 못했는데 내가 김여정한테 힘을 너무 많이 밀어서 그렇죠. 의심을 맞아. 김여정의 위상이 지금 이 정도인가?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사람이니까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건 그냥 문화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카게무시아 이건 일본 대중문화현상이고 이런 식의 기사를 싣는 것은 미국의 서컬처 말도 안 돼, 하이문화 진짜. 현상이고 그래서 시사로 접근할 게 아니라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일본 사람들은 이거 좋아하고 너희는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되죠. 그래요. 맞아요.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의 독재에 반대를 해서 조용한 시위를 시작한 걸까요? 시대가 달라진 걸까요? 자,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김정은의 암살 시도, 그 내막을 알고 있다는 분이 있습니다. 자, 김정은 암살 관련 북한 고위급을 취재한 일입니다. 별의 얼통일연대 장세율 대표. 2019년도까지 이제 북한 보위부 이제 반탄가 소속의 기본 이제 핵심 부서죠. 핵심 부서에서 근무를 하다가 탈출한 친구를 만났거든요. 2019년 8월에 탈북을 한 강씨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진짜 최근인데? 그래서 그 친구를 해외에서 만나서 그 내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참 그때 제가 이제 충격을 좀 받은 것은 선대 수령이 있었잖아요. 김일성은 보위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런 이제 사건 기록 교과서에 따르면 9회에 거치는 암살 시도를 야, 있었구나. 암살 좀 사건을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있었다고 하고요. 오히려 저 때는 더 있었을 거예요. 김정일은 14회예요. 그리고 이제 김정운에는 정말 연한도 짧은데 26회가 기록이 돼요. 26회가 기록이 돼요. 이게 진짜인가? 대박이다. 강원도에 있는 그 8월 25일 수산사업소라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민군 산하 그 수산물 가공 공장인데 그 가공 공장에서 있었던 김정은 그 암살 사건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충격적이다. 그 암살 작전에 사용되었던 무기가 미국식 최신 저격 무기였다는 거거든요. 가능해? 그래서 저거 이제 어떻게 들고 들어갔어? 소설 같은 얘기 같은데. 어머. 1,500m에서 충분히 이제 살상 가능한 그런 저격 무기였고 정말 컴퓨터화된 정말 이렇게 자동 제어 장치에 의해서 사살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였답니다. 그래서 그 장치를 그 수산사업소 김정은이 현지 시찰을 하는 곳에서 1,500m가 되는 잣나무 숲에 장착이 되어 있었답니다. 예전에 다 규정이 1,000m, 김정은의 현지 시찰 지점에서 1,000m 반경으로 정말 사사치 이제 수색을 하고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날따라 그 정말 8월 25일 수산사업소 현지 시찰에 관해서는 지형학적으로 좀 이 문제가 이거는 조금 더 세심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었는지 일단 1,500m 반경으로 좀 수색을 해라. 넓게. 이렇게 돼서 그때 보안조사는 반경 1,000m가 아니라 1,500m로 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의 계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1,500m 밖에 있는 그 잣나무 숲에서 주변무기가 발견이 된 거예요. 자, 언제 어디서 누가 나를 저격할까 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한 예. 번 시찰 나가기도 굉장히 두려울 것 같은데요. 그럼요. 이게 암살 공포증에 좀 시달릴 것 같아요. 네, 김정은이 암살 공포증에 벌벌 떨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지금 2021년 1월에 창설된 41대대. 이 41대대가
시진화병 대대로 창설이 됐고요. 여기에 최신식 무기들을 다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900명의 인원이 부대 인원이 다 명사수들로 이루어졌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김정은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가지고 3중 4중으로 감시를 하다가 이 부대를 시진화병으로 써먹기 위해서 그 조직을 했고요. 지금은 그만큼 이제 북한이 너무 이제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도 여기서는 무서워서 못 살겠다라는 공포증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가 된 것 같습니다. 평양시에서도 김정은의 행사 장소, 김일성 광장, 그 주변에도 2km 반경 내에 주민들을 다 몰아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보안 규정도 달리 된 거죠. 새로운 부대들이 다 창설이 됐어요. 특히나 이제 호위 사령부에서는 원래 국가안전보위부만 소유하고 있던 전파 탐지국을 별도로 개설을 했고요. 그리고 드론 부대. 이게 드론을 통해서 시찰하는 과정, 전 과정을 모니터링을 하고 감시를 하고 그 드론도 거저 드론이 아니고 다 사상형 드론이거든요. 그 드론들을 이제 실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거를 만들면 또 얘네를 감시하는 부대를 또 만들고 쟤를 또 감시해야 되고. 민심의 변화가 있어요? 네, 북한 주민들이 충성심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사실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제일 재밌게 봤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북한에 들어갔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탈북하고 난 다음의 일인데 재밌다. 문제는 이 드라마를 유포시킨 사람을 총살했고 네, 그리고 시청한 학생을 무기징역 네, 그리고 좀 경미한 사람은 5년 노동교환. 왜 그런 거야? 오징어 게임을 실제로 하네, 거기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과거에는요. 드라마 한 편 바탕 이 정도로 수위가 세진 않았어요. 그러게 네. 바로 사용하고. 바꿔 말하면 통치 스타일이 거칠어졌다는 건데 이는 김정은이 젊은 세대들이 자신을 향한 충성심 이런 것들이 흐트러지고 반발할까 봐 상당히 불안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심리적으로 보시죠. 몰렸다. 그렇죠. 그러네. 드라마 봤다고 세상에 무기징역까지 간다는 거는. 네. 무슨 2022년에 이게 공포 정치하고.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북한 내에서도 벌써 K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챙겨보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 문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다 보면은 북한에서 이 세뇌가 깨어지고 약간 좀 사람들도 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네, 제가 이렇게 북한은 이미 지방 사람들이 시시하면서 김정은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브로커를 통해서 예전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국경 지역에 있는 북한 사람과 통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쌀 사 먹기 힘들고 거기다가 중국에서 물량이 들어오지 않아서 너무 물량이 없어서 돈이 있어도 사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밀수로 살았는데. 네. 그러면서 그 분이 하시는 얘기가 지금 너무 우리는 너무 힘들다. 그렇지. 그런데 평양 사람들은 언제 정신 차릴지 영 같은 것들, 북한 말로 모조리 같은 것들 언제면 정신 차리겠어. 평양 사람을 욕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네. 머리를 욕하는 거다. 아직도 당밖에 모른다고 저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저것들은 굶어 죽어봐야. 야, 대놓고 이러는 욕 못하고.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네. 그런 얘기를 전화 통화해서 그렇게 할 정도로. 네, 저는 더 놀랐어요. 한국에서 제가 듣는 제가 더 놀라가지고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럴 수 있겠네. 많이 대담해졌다. 그래. 불만이 진짜 심해진 거구나. 북한에다 전화할 때 원수님 건강하십니까? 딱 하고 하는데. 통화할까 봐. 진짜 정말까? 그러니까 그 받는 사람이 위태롭잖아요. 그래서 그냥 원수님은 건강하십니까? 저 이렇게 하고 하면 거기서 웃어요, 거기서. 아니면 진심일 수도 있어. 장군님 밥은 잡쌌어. 어쨌든 철통 보안을 지키고 주민들을 세뇌하는 북한에서 김정은 암살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조금 걱정은 자작극 아니야? 라는 생각도 약간을 하게 되고. 왜냐면은 내부 통제용으로 독재자가 이런 일을 벌이는 경우가 왕왕 있었으니까. 잣나무에 있는 1.5kg에 있는 총이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시기였다라고 한다. 자,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주민들의 분노, 이 항의는 못하지만 이런 건 좀 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막 진짜 그 전화 통화해서 네. 도청당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평양 사실은
그 안에 내밀한 의미는 1호를 바로 욕하는 욕하죠. 네. 그런 내용까지 그랬다. 그냥 일반 인민이 얘기를 하고 있다. 굉장히 좀 분노가 들끓고 있다는 건데. 네. 자, 지금으로부터 불과 5년 전의 일입니다. 김정은의 목숨이 날아갈 뻔했던 참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을 사주한 곳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다. 아? 이런 뉴스 보도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실제로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 2017년 6월에 보도한 기사인데요. 김정은과 노태우의 지도자 기자 스이조스키などに捜査を使い実行要素方法を考慮したこの政策は国家商品が主導金正恩の引退や亡命暗殺などが含まれていた김정은이 타고 있는 자동차, 기차, 수상스키 등의 조작을 가해서 사고를 위장한 방법을 고려했다. 이 정책은 국가정보원이 주도했다. 김정은의 은퇴, 망명 혹은 암살 등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계획에. 와. 아니 대한민국 정부가 사고를 가장해가지고 이런 김정은을 죽이려고 했다. 이게 진짜일까요? 엄청난 뉴스잖아요. 근데 이게 아사히 신문이 보통 신문이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찌라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박. 이것도 뭐 상케이나 이쪽하고는 조금 다른. 그렇죠. 상케이랑 예. 그러니까 이제 사상 계열은 다르지만 어찌됐든 일본을 대표하는 그 언론 중에 하나예요. 예. 아니 이게 진짜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가요? 여기서 국가정보원이라는 게 대한민국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이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과연 저게 무슨 뉴스인가? 지금 뭐 처음 들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북한이 직접 극대노를 하면서 이 진상을 밝혔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보위성 대변인 성명. 최근 미 중앙정보국과 괴뢰 국정원이 우리의 최고 수뇌부를 상대로 생화학물질에 의한 국가 테러를 감행할 목적 밑에 암암리에 치밀하게 준비하여 우리 내부에 침투시켰던 극악무도한 테러 범죄 일당이 적발되었다. 최고 수뇌부 가까이에 접근하지 않고도 방사성 물질이나 나노 형태의 독성 물질과 같은 생화학 물질을 이용한 암살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며 6개월 혹은 1년 후에는 치명적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 이후 평양에 자리 잡은 김모놈과 생화학 물질에 위한 테러를 직접 실행할 대상에 대한 매수 및 행사장 침투 수법을 제시해주면서 가장 효과적이고 성공 확률이 높으며 안전한 수법을 선택하여 보고하라는 지령을 주었다. 국가보위성은 지구를 통째로 밟아내서라도 억센 집게발로 마지막 한 놈까지 잡아내어 정의의 무쇠 주먹으로 무자비하게 죽탕쳐 버릴 것이다. 아니, 그걸 안 웃고 어떻게 저걸 읽을 수 있지? 저걸 집게발로 익숙한 거예요. 지구를 다 밟아서 뚫어서 집게발 호모사피엔스가 집게발이 어디 있어? 근데 이거 아니요, 근데 지금 웃음 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생화학 물질로 이 김정은을 테러를 감행했다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영화 시나리오 같은 얘기 같은데 2017년도 영상이잖아요. 아니 이때 아직 탈북 전이었던 네, 저는 이거 봤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사실 옛날에는요, 뭐 수뇌부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다는 것조차 언론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지. 그쪽은 성역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런 상상 자체가 불경한 거예요. 그러다가 김정은 집권하면서 이제 장성택 치면서 막 부모를 잃고 어린 조카에게서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막 그런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갔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주민들한테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이런 형태의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기 시작하는데 언론 플레이. 2017년 되니까 사람들이 잘 안 속죠. 네, 그래서 반은 뭐 좀 같이 이렇게 공부는 한 사람도 있었고 반 정도 네 제가 그 속에 속했는데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서 나노과학이 그 정도로 발전했나 이제는? 네, 뭐 손 안 대고 이제는 코 푸는 수준으로 6개월 뒤에 소리 없이 죽인다? 오, 많이 발전했구나. 저는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사실 그 아사히 신문에서 발표했던 내용하고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러네. 그래서 뭐 기계를 의도적으로 고장을 내서 혹은 조작을 해서 사고가 나는 쪽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뭐 북한 내부의 방송 발표에 따르면은 생화학 공격이 있었다. 그러네. 미국과 우리 국정원이 손을 잡고 김정은을 암살하려 했고 평양에 실제 누군가를 침투를 시켰다. 이런 내용의 요지가 들어있는데요. 바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는 저희들이 직접 했잖아요. 김정남 암살할 때.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뉴스가 나오면 사람들끼리 그 방법이 뭔데 이런 논쟁이 붙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발전돼서 DNA 반응하는 그런 생화학 무기를 만드는데 그걸 뭐 어디다가 사용하는 공간에다 이렇게 뿌려 넣으면 DNA 임자가 가서 이렇게 만졌을 때만 반응해서 썩어간다. 그런 식으로 미국에 있을 네, 상상력을 키우는 네, 그런 근데 시간이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사망에 이르기까지 1년이나 걸려요. 그래야지 진범이 안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실제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저희가 모르죠. 네, 저 화학 전공 안 해요. 1년 뒤에 지연해서 죽음에 이르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약간 회의적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아사히 신문 정도 되는 매체가 저 정도 실제 어떤 지금 바로 이웃 국가의 국정원을 딱 특정 지어서 그러게. CIA와 함께 이런 종류의 작전을 수행했다? 라고 발표할 정도면 뭔가 소스가 있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체하는 소스. 저도 그런데 저는 제가 취재한 내용도 있으니까 북한이 좀 과장되게 표현을 했어도 아사히나 지금 북한이 직접 얘기하잖아요. 저는 어느 정도 실체적인 무언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실체적으로 작전이 있었으면 작전명이 있었겠지요. 작전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토끼 사육이었어요. 토끼 사육? 깡총, 깡총. 하필이면 왜 토끼 사육일까요? 왜? 토끼 사육? 왜요? 사육은 키우다잖아요. 네. 근데 사육 이거를 한자를 바꿔버리면 다른 뜻이 돼요. 한번 보실까요? 울사에 죽을 사자의 고기육. 그러면 김정은을 이 케이지에 넣어두고 죽여버리겠다 몸을 시간 들어서. 사육시키다가 죽여버리겠다 이런 뜻이 된답니다. 대박이다.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이거를 김정은 바로 앞에까지 이것을 가져갈 것인가 아주 장기적인 그런 플랜을 짰다고 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앉는 의자라든지 뭐 손을 대는 무슨 뭐 이렇게 책상에 조금씩 발라가지고 서서히 죽이는 거 또는 이 냉온풍기 뭐 에어컨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바람 나오는 구멍에다가 저 분무기를 설치해 놓은 다음에 김정은의 음성에 따라서 스위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서 김정은이 아이고 여기 덥다 그럼 빙 돌아가면서 분무기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맹독성 물질인지 화면 보시죠. 어딘가에서 준 차를 마셨는데 그러고 나서 몇 주 뒤에 죽었다. 푸틴을 저격했던 그 언론인이었는데 맞아. 예, 홍차로. 비행기에서 줬댔나 뭐 어디서 줬댔나 했대. 그렇죠. 홍차 마셨- 공항에서. 북한이 당시에 굉장히 구체적인 발표를 이어가는데 이 독살이죠. 독극물을 이용한 생화학적 방법으로 암살하려는 시도와 관련된 북한 내부 관계자를 이미 다 붙잡았다. 그래서 그 조직의 실체까지 우리는 다 파악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민국 국정원이 어느 정도 연루돼 있다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고 계속 발표를 이어가요. 북한이. 그러면 이 북한 입장이잖아요. 그럼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당연히 기자들의 취재가 있었으니까 입장을 발표하는데 그 스피커 주체가 어디였냐면 통일부였거든요. 통일부 부대변인이 당시에 입장을 발표합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 발표를 보면 또 궁금해지죠. 어떤 대응을 했을지. 그러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이게 보시죠. 뭐야? 이런 게 있었어? 6월 30일. 이거 좀 몰랐네요, 저거.
일부 외신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잘못된 보도로 인해 남북관계 또는 한미관계에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통일부에서는 관심 사항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사히 신문 보도를 반박을 한다. 사실무근이라고 반응했다. 근데 사실무근이라고 반응은 무반응인 거잖아요, 지금 사실은. 우리는 코멘트 안 하겠다. 사실무근이다. 아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이라고. 사실무근이다.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아니 전지적 허 작가님 시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허 작가 의견. 전지적 허작가 시점 새로운 코너입니까? 진짜로 이게. 알겠습니다. 재밌겠다. 재밌다. 국정원의 발표는 사실 무근이라고 했던 거는 그건 이제 논외로 치워놓고 애초에 통일부에서 브리핑을 할 때 이거는 원래 예정돼 있던 질문이 아니,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은 상황이 아닌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먼저 얘기를 꺼낸 거잖아요. 그리고 말했던 굉장히 수사적인 내용이죠.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 그런 기사 보도가 있었다. 이거는 사실상 이제 상대가 외신이고 아사히 신문이라는 외신이고 정말 사실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따지고 들어갈 수 있는 이후에 이 문제가 오히려 더 발화돼서 커질 수 있는 이런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도록 그냥 정치적 수사로 떼운 게 아닌가 어중뜨게 애매하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참 묘한데. 모르겠어요. 이게 보면은 그 정확하게 짚으셨는데 통일부에서 뭐 외신이라서 우리가 좀 소극적으로 대응한 거 아니냐라는 거 있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에 산케이 신문이랑 우리가 소송전도 벌인 적이 있어요. 우리 정부가. 맞아요. 거기 편집국장 하나 이런 거 왔다 가는 거네. 근데 이 통일부 부대변인이 자처해서 기자들 눈치를 싹 보더니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위에서 지침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 표현이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잘못된 보도라는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만약에 재밌네. 정말로 사실무근. 국정원은 원래 사실무근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나중에 알고 보면 사실이야. 정보기관이니까. 국정원은 일단 밥 먹었어? 사실무근이야. 무조건.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국정원 사실무근이라고 해야 돼요. 만약에 정말로 허무맹랑한 웃기는 얘기였으면 아사히 보도가 이 정도 논평도 아니에요. 기자들 물었을 때 대변인이 하하하 웃으면서 상상은 뭐 자유죠.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예 기사 못 내버리게. 그 영상도 못 쓰게. 정색하면서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그럼 사실관계 확인을 해보면 뒤에 붙이잖아요. 통일부는 앞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더 해보겠다라는 얘기도 뒤에 붙이잖아요. 뭔가 평소와 다른 굉장히 애매모호한 답변이라는 거죠. 관심 사항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설사 사실이다 하더라도 정부의 공식 입장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김정일을 죽이려 했다. 아이고. 북한은 유엔에 가입된 국가예요. 맞아요. 우리가 테러국 지원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명분까지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간에 지금도 우리가 절대 이건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정말일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북한의 말도 조금 SF가 좀 많이 섞인 것 같고, 근데 여기는 원문에도 없는 갑자기 CIA까지 끼워놓고. 뭔가는 있을 수 있는데 SF를 섞었어요. 네, SF를 좀 섞은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좀 이상했어요.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이상했던 게 뭐였냐면 뜬금없이 아마 기억나죠? 뜬금없었어. 갑자기 곧 그 북한 붕괴론 있죠. 북한 붕괴론에 사로잡혔어요. 북한이 곧 멸망한다. 붕괴한다. 그래 놓고선 또 뭐까지 했냐면 2조를 들여서 곧 북한이 망하면 그 탈북민들이 올 거 아닙니까? 몇만 단위로 10만 단위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소를 난민 시설을 2조를 들여가 짓겠다라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 박근혜 정권 내 매파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강경한 사람들, 이념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사람들 일부가
그러니까 북한에서 갑자기 고위층들이 막 망명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많이 들었던 얘기가 아랫사람들이 좀 뭐랄까 탈북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막 넘어오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이제 정권이 붕괴할 조짐이다. 뭐 이런 얘기가 떠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김정은만 날리게 되면은 우리는 통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환상에 사로잡혀서 실제로 이러한 일을 도모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이런 게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충성 경쟁이 있었다고 해요. 충성 경쟁이. 박근혜 정부였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밑에 있던 뭐 국정원 등등등 이제 그 고위 관리들이 어떻게 쓰든지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제 좋은 인상을 받기 위한, 주기 위한, 눈도장을 받기 위한 그런 경쟁을 벌였다고 하거든요. 대통령에게. 있을 수 있죠, 그건 뭐. 근데 너무 경쟁 심하다 보니까 그걸 명랑 보고서라고 그때 놀렸다고 해요. 명량. 이거를 올리면 대통령이 웃었다 해서 만족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뭐 북한이 곧 내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라는 누가 보고서를 올리면 아닙니다. 2년 후에 망합니다. 라는 보고서가 올라가고 5년 후엔 반드시 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통일은 대박입니다. 통일은 대박입니다. 김정일 또는 김정은을 우리가 죽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 경쟁, 충성 경쟁이 있었다고 하죠. 그러나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때 그 박근혜 정부에 있는 외교안보 라인들을 많이 잘 아는데 취재도 많이 했었고 근데 그 사람들이 허무맹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에도 활약한 사람들이 있고 정권이 바뀐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외교안보 라인의 수장 역할로 싱크탱크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안보 라인은 그래야 돼. 안보 라인은 그래요. 이어지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전혀 명랑보고서 만들 분들이 아니에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 통일은 대박입니다라는 문구가 갑자기 등장한 게 생뚱맞은 상황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정도의 전문성 있는 외교안보 라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 한중 관계가 되게 좋았어요. 남북 관계에서 가장 큰 변수의 축은 중국이잖아요. 근데 한중이 그 어느 때보다 밀월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중국이 예를 들어서 중국의 시진핑이 승인을 안 해주고 있는 그런 비슷한 상황이었죠. 그 상황에서 완전히 김정은에게 내부에서 공기가 일어나서 김정은의 신변에 굉장히 중차대한 변화가 생기고 김정은을 제거하는 내부의 무리가 군부를 접수하게 되고 그 북한 군부를 접수하게 된 봉기를 일으킨 무리가 우리 국가정보원과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고 중국이 그걸 묵인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통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형태의 계획을 박근혜 정부가 당시 세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 너무나도 로드맵이 구체적이었어요. 박근혜 정부가 내세웠던 게. 북한의 구체적인 연수 횟수까지. 북한의 내부 변화에 따른 우리가 준비해야 될 데이터들에 대한 대책들이 너무 구체적으로 나와서 그때 많은 기자들이 이상하다 했었어요.